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2026년에 첫 디자인작으로 이 에스니 가디건을 내게 되었어요. 에스니 가디건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막 이렇게 세련된 느낌? 그런 단어로 해볼까라고 시도를 해봤는데, 작년에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안 보신 분이 없으니까 에스니가 꽃가디건 좋아하잖아요. 그 꽃가디건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에스니 가디건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운을 띄웠더니 다들 그거 너무 잘 어울린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에스니 가디건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름이 그렇게 된 거고, 제가 이 가디건은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벽지에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진짜 생뚱맞죠? 옛날 미국 영화 예스러운 거 보면은 소녀가 있는 방에 있는 벽지를 보면은 좀 이렇게 볼드한 패턴의 꽃 패턴 벽지들이 있어요. 저는 왜 그런 벽지를 봤을까요? 영화를 볼 때. 그 벽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잔꽃 무늬도 예쁘지만 그런 볼드한 느낌의 벽지들을 니트로 표현하면 너무 예쁠 것 같다라고 마음에 계속 담고 있었는데, 그런 벽지들 패턴이 보이면 모아놓고 있었어요. 차곡차곡.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거랑 똑같이는 아니지만 니트로 표현하면 더 예쁠 만한 패턴으로 제가 한번 바꿔본 거죠. 이거는 볼드한 패턴이니까 둥근 요크 스타일에 어울리겠다 해서 둥근 요크 디자인에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를 입혀본 디자인이에요. 실을 먼저 제안받았어요. 이사가 측에서 한국의 디자이너도 지원을 해주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안을 먼저 받았고, 그러면 이사거실로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뭘까 하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아이디어로 모아왔던 것 중에 하나로 이거를 선택하게 되었던 거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요 40대 중반보다도 후반에 더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근데 마음만은 소녀니까 이런 상큼한 디자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 배색이 빈티지한 배색이 진짜 많아요. 제 1988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산뜻하게 가고 싶었어요. 또 색깔도 되게 고심해서 고른 거긴 해요. 뭔가 섞으면 탁해질 만한 색은 정말 다 제했고, 이렇게 조합해야 정말 깔끔하고 산뜻하겠다 라고 하는 색만 남겨가지고 그 안에서만 배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청량하고 산뜻하고 좀 더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으로 형성해 본 디자인이에요. 사실 1988은 되게 얇은 실로 배색하는 거라서 3mm로 배색을 하거든요. 고무단은 2mm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면이 있었어요. 바늘 굵기를. 그래서 제가 다음 배색 디자인은 바늘을 필히 굵게 바꿔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거 실도 대체로 얇은 편이거든요. 굵기를 아예 4mm, 4.5mm 쓰는 실로 먼저 정했고, 그 안에서 색깔을 골랐어요. 얇은 것보다는 속도가 날 거예요. 메리아스가 4.0mm일 거고요. 배색이 4.5mm. 로 진행되고, 엣지는 3.5mm. 일단 저는 바늘 굵기를 그 정도 굵게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초이스가 옌슨밖에 없었어요. 이사거는 옌슨이 딱 그 정도 굵기예요. 메리아스 4mm, 배색 4.5mm. 옌슨 색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배색해야지 하고 색을 골라봤더니, 그러니까 이사거 실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게 조금 어두운 톤이 멜란지 돼 있는 실 색들이 많아서 차분하고 이런 톤이에요. 근데 전 좀 산뜻하게 가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배제하고 산뜻한 색을 빼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색이 있었어요. 배색 부분은 다 옌슨인데요. 바탕으로 쓴 이 연분홍이랑 하얀색 있잖아요. 요거는 옌슨에 이 연분홍이 없었어가지고 트빈이랑 하얀색 실크 모웨어를 합쳐서 옌슨이랑 굵기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바탕은 트빈이랑 실크 모웨어 섞은 실로 들어가고요. 배색은 다 옌슨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총 3종류의 실이 들어가요. 스와치는 여러분들은 게이지를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모난 스와치 안내가 들어가는데, 사실 원형 뜨기 하면 평면 뜨기 하는 거랑 손 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 스와치들은 원형 뜨기 하는 편물은 원형 스와치를 뜨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거든요. 테스터분들이 뜬 스와치 사진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랑 요 맨 밑에 있는 리본 부분, 그 부분 들어가고, 그다음 메리아스 스와치 들어가고, 딱 그 정도 스와치 뜨시면 됩니다. 지금 메리아스 부분이랑 배색 부분은 보통
보통 배색이 쫀쫀하니까 바늘을 키운단 말이에요. 이걸 4mm로 뜨면 여기를 4.5mm 정도로 뜨면 얼추 맞으실 텐데 저도 그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다 같은 건 아니니까요. 스와치를 꼭 뜨셔야지 자기가 어떤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배색 부분이 4mm 똑같이 써야 작가 게이지랑 비슷하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줄여야 되는 분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보통은 바늘을 굵게 해야 작가 게이지랑 비슷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작가 게이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떴는데 내가 만약에 작가보다 쫀쫀하다 그럼 바늘을 키우셔야 되고 작가보다 널손이다 그러면 바늘을 줄여서 작업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인용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아용은 다시 바늘이 얇아집니다. 유아용은 3, 4세용, 5, 6세용, 7, 8세용 이렇게 3가지 사이즈가 나올 거였고요. 성인용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2X라지 이렇게 5가지 사이즈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테스터 진행 중인데 유아용 뜨시는 분들이 작아서 나 유아용 떠야지 라고 이제 신청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뭐야 바늘이 얇아서 코스가 똑같잖아 하고 굉장히 절망하셨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지금 제가 5, 6세용을 다시 한번 뜨고 있는데요. 이 가디건 뜨는 구조가 바텀업이에요. 보통 탑다운 구조가 많잖아요. 탑다운 도안은 릴리즈하는 용으로 정말 좋은 게 이 기장을 그 사람한테 맞게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텀업은 조절이 안 되고 딱 작가가 정한 데에서 딱 끝나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 배색이 바텀업이 예뻐요. 이 V자 이렇게 형성되는 게 그래서 바텀업으로 결정을 했고 제가 탑다운 둥근 요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탑다운으로 둥근 요크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점점 넓히잖아요. 그러면 그 넓어지는 경향성이 이 핏에 영향을 줘서 여기가 불룩해져요. 여기도 불룩하고요. 여기도 불룩하고요. 근데 바텀업으로 뜨면 제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레글런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레글런이 들어있거든요. 그 레글런 부분이 그 부분을 잡아줘요. 그 다음에 둥근 요크 시작하니까 핏이 훨씬 예뻐요. 딱 떨어지는 핏으로 둥근 요크 입으실 수 있어서 이것도 바텀업이 좋습니다. 이렇게 몸통을 먼저 원통으로 뜬 다음에 두고 소매를 이렇게 2개를 떠요. 따로. 그래서 몸통이랑 소매랑 이게 다 갖춰지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크는 한 번에 계속 도는 거예요. 전체를. 그렇게 하면 완성이 돼서 이제 바텀업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지루한 구간을 미리 끝내니까 재밌는 요크가 나중에 남으니까 진짜 성공 확률이 높고 빨리 작업해요. 탑다운보다. 은근히 탑다운 여기는 빨리 뜨고 여기서 늘어져서 놓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바텀업은 완성하는 확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이게 기장이 만약에 문제라면 제가 거기 도안에 완성 사이즈 소매 길이 다 써놨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팔이 길어 하면 여기 메리아스 뜰 때 조금 더 길게 뜨시고 나는 그거보다 짧게 하고 싶으면 여기 좀 덜 뜨시고 그러고선 요크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센치를 가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디자인은 초보자는 힘들 수 있고 스틱이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여기를 원통으로 뜬 다음에 잘라요. 그다음에 얘는 엣지가 이 스티커를 이렇게 감싸는 구조여가지고 엄청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뒤처리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색을 한번 떠봤다 아니면 이제 바텀업 스웨터를 그래도 몇 번은 떠봤다 하시는 분들이면 무리 없이 뜨실 것 같고 그런 걸 아예 안 해보셨는데 너무 이 디자인 해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최친절한 도안으로 소문이 난 건 맞겠지? 다 영상 들어있긴 하거든요. 정말 과정마다 다 동영상이 있고 제가 3월에 유튜브 유료 채널을 오픈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전체 뜨기도 올릴 예정이에요. 이거 한 번을 더 뜰 거거든요. 그 뜨면서 거의 영상 돌려가지고 전체 뜨기도 그 이후에는 올릴 예정이긴 한데 스웨터를 한두 개는 그래도 만들어 보신 분들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안은 설 전에 발매하고 싶었거든요. 설 때 뜨고 싶습니다! 막 이러신 분들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방학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찍으려고 하면 막 저기서 훅 물소리 나고 찍으려고 하면 누가 방문을 닫고 막 이래가지고 다 이해하시죠? 주부님들.
그 설 지나면 뒤로 하루 이틀은 비잖아요. 지금은 테스터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서술은 거의 정리가 많이 됐고요. 동영상만 들어가면 되는 상태여서 설 이후에 2월 19일이나 2월 20일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춥더라도 봄이 오긴 옵니다. 봄은 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제가 처음에 이제 좋아하는 게 튤립이 진짜 귀엽게 올라와요. 오밀조밀. 봄 되는 그 3, 4월 그때쯤에 이 도안을 튤립이랑 같이 키워가지고 딱 입으신 다음에 한 5월까지도 좀 서늘하지 않나요? 가디건 하나 입는 날씨이기 때문에 그때 딱 입으시면 엄청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 있는 분들은 진짜 완전 럭키예요. 애기랑 자기랑 입고 꽃구경 갈 수 있잖아요. 아들 엄마들한테 너무 좀 죄송하지만 딸 있는 엄마들은 꼭 애기 것까지 같이 뜨셔가지고 세트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저한테 사진 찍어서 태그해서 보여주시면 제가 진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 이제 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에 이제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나서 혼자 슬슬 이제 뜨게 하고 싶잖아요. 그때 에스니 가디건 뜨면 또 재밌는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 블루밍 가디건 때처럼 사랑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